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아주 중요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한 최종 결정이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기대감이 있었죠. 덕분에 시장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시장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투자자로서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반대되는 의견이 어떤 논리나 근거에 기반한 거라는 가정하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투자 의견에 뭔가 맹점은 없는지, 내가 간과하고 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많이 잘못된 것을 발견될 경우에 나의 의견을 고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의견은 이제 두 가지 의견인데요. 하나는 지난주 꽤 화두가 되었던 매트릭스 포트의 리서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서 헤이즈의 최근 올라온 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이 두 분 다 모두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시장이라는 건 항상 일직선으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리스크를 분명히 이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 국면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뒤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는 대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분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포트 리서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수요일 정도에 이제 짤막하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절할 거다라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일단 의견을 냈고, 지난주 금요일에 좀 더 긴 장문의 의견을 리포트로 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에 기반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근거로 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SEC의 의원이 이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투표에 의해서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5명 의원 중에 3명은 이제 민주당의 세력들이고, 이제 민주당은 지난 1, 2년 동안 아주 반크립토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고 있고요. SEC가 그동안 10년간 ETF 승인 신청을 거절해 왔는데, 그 거절 사유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rket of Significant Size에 의미 있는 규모의 그 현물 시장에 시세 조작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가 없다고 SEC가 그걸 이유로 이제 거절을 해왔었는데, 그런 거를 해소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난 6개월간 사실 다루지 않았던 내용은 없고요. 특히 이게 이 감시 체계가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Market of Significant Size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의 그 현물 시장, 비트코인 현물 시장과 그 다음에 ETF가 상장이 예상되는 나스닥하고 이 사이에 Surveillance Sharing Agreement, 감시 공유 협정이 이미 맺어져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SEC가 거절해 왔던 그런 같은 이유를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거절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난 8월에 있었던 미국 사법부의 그레이스케일 소송 판결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당시 미국 법원은 지금까지 SEC가 그 ETF 승인 거절을 위해서 언급해왔던 그런 이유들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SEC가 선물 ETF는 승인을 했는데 현물 ETF를 거절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선물 ETF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쪽은 승인을 하고 한쪽은 거절을 하고,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유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만약에 반려를 한다면은, 그거는 사법부의 의견에 정면 반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거절을 할 이유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이유로 거절을 한다면은 사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승인 가능성을 100%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90%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의 여지를 남겨주는 이유가, 다른 이유들을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커스터디에 관련된 의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뭐 그러한 이유는 이번 매트릭스 포트 리서치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리포트의 요점은 사실 SEC가 거절할 거라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데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리스크 리워드 관점에서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리포트의 뒷부분에 보면은 SEC가 거절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을 쇼트를 치라 뭐 이런 권유를 하고 있지 않고 대신 풋옵션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풋옵션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마켓이 하락할 걸 대비해서 사두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인 거죠. 그 보험을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타볼 만하다. 이게 바로 요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날 거라고 베팅을 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죠. 혹시 모를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데 그런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면은 더욱더 가입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승인될 거라는 쪽으로 뉴스가 많이 흘러나와서 그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결과 거절될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이벤트 리스크를 굉장히 마켓에서 낮게 지금 가격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쪽에 보험을 걸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차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시장에 어떤 미스프라이싱이 생겼기 때문에 택티컬 포지셔닝을 하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하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의견은 이제 어서 헤이즈의 그 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서 헤이즈가 최근에 올린 글에 의하면은 가상자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올 수 있는 그 3월 위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RRP하고 BTFP입니다. 이 전문 금융 용어가 나와서 조금 설명이 이제 필요한데 일단 RRP는 뭐냐면은 Reverse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인 거고요. 간단하게는 리버스 리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RRP라는 거는 이제 시중은행과 미 연준 간의 단기성 자금 시장을 뜻합니다. 시중은행들이 들고 있는 잉여 자금을 빌려주거나 뭐 빌려받거나 이렇게 거래되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 잔고가 작년 10월쯤에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세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점까지 찍게 됐냐면은 코로나 때 연준이 많은 자금을 시중에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많은 잉여 자금을 끌어안게 됐고 그런 잉여 자금을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RRP 시장에 쌓아놨던 거죠. 그것이 작년 10월을 고점을 찍고서 이제 지금 하락세로 들어간 건데 하락세로 들어간 이유를 보면은 그 자금들이 지금 빠져나가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채권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 채권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에서 최고점을 찍고 지금 두 달간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4%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 타이밍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RRP 시장에 쌓여있던 그런 잉여 자금들이 지금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금리도 하락을 한 거고 그와 더불어서 뭐 나스닥이라든지 다른 위험 자산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상승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잔고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나는 시점을 한 3월 정도로 어서 헤이즈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위험 자산을 매수하던 그런 유동성들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 시장이 하락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BTFP입니다. BTFP는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의 약자이고요. 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지난 3월 미국 중소은행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예금 이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 긴급 대출 조치로 마련된 연준의 랜딩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이게 랜딩이었기 때문에 대출이었기 때문에 영구적인 게 아니고 이제 만기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뉴스를 보면은 1년간 대출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의 만기가 돌아오는 게 이제 금년의 3월이 되는 거죠. 만기를 연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은 어서 헤이즈는 아마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 미국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건재하다는 거를 선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 긴급 조치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서 헤이즈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중소은행들이 이제 도산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BTFP를 통해서 중소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그 자금을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어떤 예금 인출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줄이 끊어져 버리면은 지금 손실이 난 가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을 매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자기 자본 비율이 훼손이 되면서 파산 같은 사태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뭐 또 쉽게 말하면은 지난 3월에 임시적으로 막았던 그런 상황이 다시 지금 재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하드랜딩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채권 시장도 떡락하고 금리도 다시 뭐 5%, 6%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나스닥 이런 데도 전부 다 폭락을 하고 완전히 패닉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긴급 조치를 구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BTFP 이 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한 2주 후에 한 3월 말쯤에 FOMC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FOMC 미팅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특별 조치 프로그램이 발표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뭐 제 의견으로는 뭐 실제로는 이제 BTFP를 그 이전에 뭐 만기가 오기 전에 연장하겠다고 발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RRP의 그 잔고의 그 하락률이 좀 더 더디어서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잔고가 바닥이 나는 게 아니고 또 몇 달 후가 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뭐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어서 헤이즈는 뭐 딱히 뭐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매크로에 관한 의견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분은 매크로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의 의견이 맞건 틀리건 간에 이분이 제시하고 있는 그 근거나 어떤 논리를 잘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각자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공유를 하였습니다. 근데 끝으로 이제 저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단기적인 움직임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뭐 이 트레이딩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정말 성공률이 높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좀 더 성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존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샀다 팔았다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은 끊임없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어떤 연구 결과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S&P 지수에 10,000불을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65,000불 정도 되는데 뭐 6배 이상의 수익률이니까 상당히 짭짤한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0년간 투자를 하려면은 일수로 따지면은 3,650일간 계속 투자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근데 만약 이 기간 동안에 그 트레이딩 하고 싶은 유혹에 이끌려서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날들을 만약에 놓쳐버리면은 투자를 안 하고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화를 했는데요. 과거 10년 동안 일간 수익률 탑 10인 날들을 만약에 놓쳤다면은 65,000불이라는 액수는 반토막이 나고요. 만약에 탑 30일 날을 놓쳤다면은 한 10,000불이 한 9,000불이 되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훈은 뭐냐면은 존버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려면은 투자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그 기간을 될 수 있는 오래 들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 높은 수익률이라는 거는 집중되어 있는 날이 몇 개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날에 내가 투자가 되어 있어야지 트레이딩 한답시고 그런 수익률이 높게 나는 그런 날들을 놓쳐버리면은 많은 기회비용을 치르는 셈이라는 거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임박한 초읽기에 들어간 ETF 승인에 앞서서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느 순간이라도 이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발표될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이제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